자, 그럼 수요일에 전문가 두 분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계속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있는데 신장 콩팥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장, 그러니까 콩팥. 네. 이 신장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보통 신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청구들을 하시나요? 일단 신장에 관련된 질병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당뇨 그리고 또 뭐 단백뇨 이런 젊은 여성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신우신염, 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겪을 수 있는 신부전증이라든지 뭐 말기로 가서 신장 투석 등까지 받는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또 오늘 다루게 될 신장 질환은 연령대 전체를 아울러서 나타나는 만큼 주요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비해 보장이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질환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또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 동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질병에 대한 경각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해야겠다. 물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료비에 대한 대비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분 덕분에.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주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장 질환 중에서도 네. 특히 신부전증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죠? 무엇보다 신부전증은 만성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 비용이 장기적으로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신부전증은 회복이 불가능하군요. 몰랐네요. 네, 맞아요.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다뤘죠. 이 신부전증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따로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만성이 돼서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그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주위에 보면 간혹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도 제가 신장 쪽이 좋지가 않은데 하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신부전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보면요. 2016년도에 19만 명이었던 신부전증 환자 수가 2020년에는 약 26만 명으로 36%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급증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 투석을 하게 된다면 치료비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돼요. 와. 네, 암 치료를 위한 진료비보다 이제 만성 신부전증의 진료비가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거죠. 질병인 거죠. 그리고 암, 혈관 질환과 같이 큰 질환은 5년 생존율이라는 통계적 수치를 적용하는데 이제 이게 60세 이상의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부 암 환자분들보다 5년 생존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여성 주부십니다. 네, 가족력으로 30대 중반쯤부터 당뇨 그 약을 복용해 오셨던 분이에요. 네, 50세가 되면서부터는 급격히 신장이 좋아지지 않게 되면서 만성 신부전증 3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5기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이분께서 체력이 좀 좋으신 편이라 투석을 하고 나면 보통은 좀 힘이 쫙 빠질 정도로 좀 힘들다고들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견디고 계시는 중이세요. 다행이네. 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이분의 보험이었는데 네. 이분이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보니까 당뇨나 고혈압 진단비는 물론이고 뭐 신부전증에 대한 진단비, 뭐 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무척이나 되게 안타까운 좀 경우였는데 그래서 사실 의지할 게 실비밖에 없겠구나 하던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확인을 딱 해보니까 질병 후유 장애를 발견했어요. 질병 후유 장애가 신장 투석을 하실 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질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데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키분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종류가 보통 3% 이상 또 50% 이상 또 80% 이상 또는 고도 후유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후유장애 특약 중에서 이 신장투석에 관련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3% 이상 질병 후유장애 또는 50% 이상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셔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신장 투석도 종류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투석이든 간에 신장 투석을 하면 무조건 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복막 투석이나 혈액 투석 이렇게 있는데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투석은 신장이 해야 할 이런 노폐물에 대한 여과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하지 못해서 신장 자체만으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기를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은 하진 않지만 신장의 기능을 잃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급률 75%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도 후유장애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만 가입하고 있으면 75%보다 5%가 더 높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분쟁의 요지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3%, 5%, 75%, 80%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3% 이상 후유장애라고 하면 네.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아, 느낌을 네네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안 좋은 네. 거고 뭐가 좋은 네네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질병이든 상해든 후유장애는 퍼센트가 낮을수록 보장에 대한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0에서 100%까지 후유장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에 가까울수록 심각한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 또는 고도 어떤 질병 후유장애만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 대해서도 투석을 하게 될 경우는 75%를 받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80% 이상 후유장애만 갖고 있다. 그걸 보장받으려면 발가락도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가 높을수록 보장받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가 낮은 숫자가 낮은 이 후유장애를 가입하셔야만 경미한 상황에도 후유장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 후유장애라는 것이 내가 후유장애를 내 신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3%만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거다. 그렇죠.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80% 네. 후유장애라는 거는 내 네. 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0%가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거다. 이상, 네, 기능을 맞아요. 못한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능이 장애를 앓고 있는 부분이 80%, 네. 맞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부분이 3%. 맞아요. 네, 그러니까 3%가 제일 폭이 넓은 거다라고 맞아요. 봐야 되는 네네네. 거다. 그러니까 질환별로 또는 네. 부위별로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퍼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넓게 보장받으려면 퍼센트가 낮을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신장 혈액 투석의 경우에는 75%일 때 받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고도 후유 장애 또는 80% 이상 후유 장애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으면 75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5%의 차이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정말 요만큼의 차이. 한 끗 차이죠. 예, 그거 때문에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냥 똑같이 내가 후유장애 갖고 있어. 요렇게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후유장애가 아니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잘 알아봐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질병 진단비 중에 암 진단비가 가장 비싸잖아요. 네네. 암보험이 가장 비싸잖아요. 이 암 진단비와 동일하게 질병 후유 장애를 20년나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두면 암 진단비보다 훨씬 비싸요. 네, 암 진단비보다도.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필요한 경우엔 80세 만기로 하면 3천만 원을 가입해도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팁도 있으니까 너무 가격을 줄이시려고 80%만 준비하지 마시고 3%부터 꼭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갖출 걸 다 갖춰 놓은 상태예요.
질병 후유 장애만 따로 내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것만 따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어.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최근에는 질병 후유 장애만 별도로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이 특약이 필요한데 어느 회사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회사별로 비교해서 준비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뭐 사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수술이나 사고를 입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폭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 후유장애 또는 이 고도 후유장애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아니라 3%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 이 꼭 3%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이상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요. 언제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신부전증의 원인이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이 고혈압, 당뇨 요런 건데 아직 신부전증까지 발전은 안 했는데 당뇨나 고혈압만 있다. 그러면 그럴 때부터 보험 관리를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사실 보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뭐 치료 못하거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까 봐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신장 질환이 정말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이 2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초기에 증상을 전혀 느끼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 보니까 신장 질환에 대한 보험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저희가 뵙습니다만 자신이 신장 투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습니다. 되게 가깝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고혈압 이렇게 성인병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약을 평생 드셔야 되잖아요. 신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우리나라 식습관이 또 얼마나 더 짜게 먹습니까? 그렇죠. 네, 국물 근데 많이 먹고. 그거를 미리 딱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생활하시다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특약들이랑 보험 잘 가입할 때 또 별도의 추가 비용 들이지 않고서도 이런 신장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동기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보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4부 문을 열었고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볼 차례죠. 네, 두 번째 사례는요. 좀 더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해 두신 사례입니다. 현명하게 가입을 해두셨다. 어떻게 준비를 해두셨길래 전문가께서 현명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실까요? 보통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보장이 시원찮게 되고요.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자분은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은 당뇨병으로 20년 가까이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당뇨를 오래 앓다 보니까 신장에 조금씩 무리가 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장 질환으로 가볍게 약과 식이요법까지 병행하시게 됐는데 이 신장 질환과 관련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어오셨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질병 후유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해드린 건가요? 물론 이분도 그런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께는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오,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과거에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필수로 가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상해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 등 사망 보장을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1, 2만 원가량을 더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굳이 필요가 없으신데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지 않고 대체제로 어떤 특정한 특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최소 100만 원만 넣어도 되게끔 시스템을 이제 각 보험사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을 사망 보장을 넣게 되면은 꽤 비싼 보험금을 냈어야 됐는데 그 사망 보장을 100만 원만 넣을 수 있게 해서 그 보장을 싸게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매우 저렴한 대신 일부 특약들을 넣으면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내가 구매하고 싶은 특약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거 대신에 이제 사망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요. 필수 특약이 말기 신부전이라든지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등 좀 중대한 그런 질환을 담보로 넣게 되면 사망보다는 저렴하면서 그걸 대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기 신부전증 특약이 신장 혈액 투석을 보장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오래도록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신장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망보험금보다는 이렇게 말기 신부전증을 준비하시는 것도 차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 보장이 되게 되면 납입 면제 조건에도 해당이 돼요. 중대한 질병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를 넣어서 불필요한 사망보험금도 줄일 수 있고 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납입 기간의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야말로 뭐 일석여러개조의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저렴해요. 말기 신부전 특약은 3,000원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나오는데 네,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급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는 2,000원, 3,000원 뿐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넣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나한테 필요한 특약들로 채울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보험료도 아낄 수 있죠. 거기다 보장은 더 빵빵해질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보장으로 받을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보험을 너무 크기를 키워서 보험금을 많이 내게끔 만드는 것보다 나한테 필요한 특약들로 채워서 보험금도 줄이고 내야 되는 보험료도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내가 선호하지 않는 또 불필요한 특약들을 뺄 수 있다. 이거야말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꿀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당 특약들을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의 그쵸. 부담까지도 덜 수 있어서 맞아요. 이제 치료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유병력이 있는, 그러니까 즉 약을 드시거나 수술 입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는 것과 보장을 받는 것이 다른 내용이니까 가입하실 때 향후 보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분들에게 나 지금 이런 이력이 있어요 하고 고지사항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장을 받으실 때 제대로 보험금을 받으셔야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김에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희 님께서 제가 1년 전에 동네 내과에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대학병원 가서 IgA 신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별도의 약은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먹던 혈압약, 고지혈증 약에 통풍약 이렇게 먹고 추적 관찰 중인데요. 이제 저는 신장 쪽으로는 보험 준비를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통원력만 있으시다면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 심사로 해서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알아보실 만약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 한 가지 유의해 주시면 혹시 저희 오늘 방송 내용 들으셨으니까 이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질병 후유 장애가 가입하시기가 어려워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매우 비싸거나 가입하셔도 최대 뭐 1,000만 원. 네, 왜냐하면 이게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만큼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80%가 나오면 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높아야 돼요. 2,000, 3,000 최소 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된다. 네. 하얼빈 잔챙이님 물어보신 거 무슨 장애라고 하셨는데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그리고 3%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대표적인 신장 질환 중에서 신부전증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말기 신부전증 특약이라는 거를 사망 보장이 주요 특약인 거 그거 대신 이제 신부전증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외에 신장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이 따로 있나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비급 항목에 뭐 좀 속해 있긴 한데 검사 비용이죠. 뭐 MRI라든지 MRA 이런 것들을 실비에서도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신장 이식 받으시는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이식 특약
네, 요것도 보험료 대비 진단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반드시 그냥 뭐 얼마 안 되니까 안 할래 하지 마시고 꼭 보장 받으시고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신우신염에 관련된 특약이 있기도 해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진단을 받으면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로결석이나 당뇨병, 고혈압 특약도 있고 또 당뇨 합병증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신우신염이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 당뇨병이 진행돼서 10년 후라든지 합병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문자를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4703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만성 신부전 5단계로 진료 중이십니다. 향후에 신장 이식 수술까지도 고려 중이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진단금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의하는 말기 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 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이 내용이 확인되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다시 접수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만성 신부전 5단계가 말기 신부전이라는 뜻인데 이게 영구적 신대체 요법이 필요한 상태라는 말인데 대체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보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여기 질문에 써주신 것처럼 비가역적인 지금 현재 상태가 있다. 뭐 또는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만성 신부전 5단계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견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런 문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 결과지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결과지가 실행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서류를 제출해 보면 이제 그 심사학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분은 의사 소견도 그렇고 진단 내용도 그렇고 검사 결과지도 이러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보상을 해야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진단서 하나만 딱 내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판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 결과지, 그 다음에 이걸 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제공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두말하지 않고 주죠. 그러니까 이게 안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몸이 아프다 보면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 달라라는 문자니까요.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더 보겠습니다. 2453님. 저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짜리 특약이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50% 이상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클까요? 왜 50%로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50%는 금액이 적게 돼 있던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일단 이게 질문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별로요. 들어갈 수 있는 담보들이 다 가입하는 그 상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상품에는 50%만 가입이 되고 3%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해는 들어가는데 질병후유장애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왜 아까 질문 중간에 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질병후유장애는 담보가 가입이 많이 안 될 수 있다. 간편보험은 그것처럼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되시고 또 금액이 적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아무래도 다 줄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정말 위험한 상황인 50% 이상은 반드시 넣어드리고 그리고 3%는 아무래도 그에 반면에 조금 덜 중한 상황이니까 그걸 조금 줄이거나 빼드리는 경우가 있죠. 다 간혹. 네. 그렇군요. 네네. 질병 후유장애가 상해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요. 비쌉니다. 상해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보험의 증권에서 질병 후유장애가 몇 %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둘째.
당뇨,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면 사망 보장을 말기 신부전증 특약으로 바꿔서 대체해보자. 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